1999년 개봉된 스티븐 소머즈 감독의 영화 미이라에는 임호텝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역사적 인물로서의 임호텝은 영화와 매우 다른데요. 파라오에 이은 서열 두 번째 권력자이자 제사장이었던 임호텝은 이집트 제1의 의사이기도 했습니다. 임호텝은 수많은 환자를 치료했을 뿐만 아니라 기록으로 남기기도 했는데 1862년 발견된 에드윈 스미스 파피루스 역시 그중 하나입니다. 기원전 1600년경 작성된 이 문서에는 임호텝이 치료한 48가지의 질병의 증세와 치료법이 기록되어 있고 인류가 남긴 고대 문헌 중 최초로 암에 관한 문구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다른 질병과는 달리 암 치료법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만 적혀 있습니다. 없다라고 말이죠. 암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환자와 가족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의사이자 과학 저술가인 시타르타 무케르지가 쓴 암, 만병의 황제의 역사와 함께 암의 정체를 추적해 봅니다. 대한암학회 로고에는 빨간색 동물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다에 사는 개입니다. 수많은 동물 가운데 왜 하필 개가 암학회 로고에 들어가 있을까요? 암에 해당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기원전 400년경 히포크라테스 시대였습니다. 부푼 혈관을 둘러싼 암덩어리는 모래구멍에서 다리들을 펼친 개를 연상시켰기 때문에 개를 뜻하는 그리스어 카르키노스라 불렸습니다. 암의 영어 단어인 캔서는 라틴어 캔크럼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이 캔크럼의 뜻이 바로 크랩, 즉 개라는 뜻입니다. 암은 malignant neoplasm, 번역하면 악성 종양 혹은 악성 신생물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malignant는 악성 혹은 나쁜이란 뜻이고 네오플라즘은 신생물 혹은 새로운 종양이라는 뜻이죠. 암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이해하려면 인간의 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몸은 세포로 이루어집니다. 세포는 오직 다른 세포에서 생겨납니다. 이 두 가지 전제를 바탕으로 탄생한 인간 생물학은 독일의 세포병리학자 루돌프 피르호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은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나 형성한 수정란이라는 단세포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통해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8개가 되는 등 끊임없는 세포 분열을 반복해서 우리 몸을 이루지요. 평균적으로 성인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수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시나요? 몸의 크기나 무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자그만치 약 100조 개입니다. 한 개였던 세포가 100조 개가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세포 분열이 필요할까요? 세포 수명이 짧게는 며칠, 길어봐야 몇 년도 되지 않는 점을 생각하면 세포 분열 횟수는 더욱더 많겠죠. 평생 사람은 약 1경번 정도의 세포 분열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경이라는 숫자가 감이 오시나요? 1경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곤충의 숫자와 맞먹을 정도로 엄청난 횟수입니다. 만약 이렇게 상상하기도 힘들 만큼 많은 수의 세포 분열이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모두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암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암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세포 분열이 유전자 변이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져 발생하거든요. 정상세포는 세포 분열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엄마 세포였던 모세포가 사멸합니다. 모세포의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딸세포가 그 역할을 이어받게 되죠. 유전자 변이에 의해 발생한 암세포는 모세포가 사멸하지 않고 기하급수적으로 세포수가 늘어나는 무한 증식을 합니다. 1cm 직경의 암세포 덩어리는 약 10억 개의 암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정상세포는 다른 정상세포를 뚫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단단한 세포막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인데요. 암세포는 정상세포와는 달리 세포막 분해 효소를 방출하면서 정상세포의 세포막을 뚫고 들어가는데 이를 침륜이라고 합니다. 암세포는 자신이 태어난 곳에 머물지 않고 혈관이나 림프관을 타고 다른 장기로 이동을 합니다. 그것을 전이라고 부르죠. 암을 악성 신생물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암의 3가지 특징,
무한 증식하고 전이하기 때문입니다. 정상세포와는 달리 무한 증식하고 전이하는 암세포는 주요 장기에 기생하면서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한 부위에만, 하나의 장기에만 암이 머무른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잘라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도구는 차가운 칼이었습니다. 기원전 약 440년에 쓰인 헤로도토스의 역사에는 유방암에 걸린 페르시아 왕비 아토사가 자신의 노예를 시켜 유방을 절제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영하 300에서 나는 관대하다고 외쳤던 왕 크세르크세스 1세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1890년대 존스 홉킨스 병원의 윌리엄 홀스테드가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근치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점점 절개 범위를 넓혀가는 극단적인 방법이었죠. 과거에는 복부를 칼로 절개한 다음 해당 부위를 직접 보며 시행하는 개복 수술이 기본이었지만 지금은 작은 구멍을 뚫고 카메라와 도구를 집어넣어 시행하는 복강경 수술과 로봇팔을 활용하는 로봇 수술이 발전해서 수술로 인한 부작용과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암 덩어리를 잘라내기 위해 두 번째로 사용한 도구는 뜨거운 방사선이었습니다. 1895년 렌트겐에 의해 발견된 X선과 1902년 퀴리 부인이 발견한 라듐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시초였습니다. 이후 1950년대에 코발트 치료기와 선형 가속기가 개발되면서 본격화되었죠. 방사선 치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상세포에까지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브래그 피크라는 특성을 활용해 암세포만을 파괴하는 양성자 치료기와 중입자 치료기가 개발되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수술과 방사선 치료는 전이하는 암 앞에서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1947년 하버드 의대 시드니 파버 교수는 소아 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최초의 약물 치료인 화학요법을 시도했습니다. 환자에게 항엽산제 중 하나인 아미토프테린을 투여하자 백혈구 수가 급속하게 줄어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지만 결국에는 재발했고 재발 후에는 어떤 약물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화학요법에 사용하는 약물을 항암제라 부르는데 세대에 따라 효과는 높아지고 부작용은 줄어드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1세대 항암제는 화학항암제입니다. 최초의 화학항암제 성분은 세계대전 당시 독가스로 사용된 질소 머스타드 가스와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로 탈모, 구토, 설사, 백혈구 감소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안고 있었습니다. 2세대 항암제는 표적 항암제입니다. 암세포가 아닌 암세포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암세포만을 사멸시키는 방식의 항암제죠. 표적 항암제의 한계와 암세포 내성을 극복하고자 개발된 것이 3세대 항암제입니다. 3세대 항암제는 면역 항암제입니다. 암세포나 원인 물질을 직접 공격하지 않고 면역 체계를 강화해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방식이죠. 암세포가 방출하는 안개 물질을 제거해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게 합니다. 이 밖에도 대사항암제, 유전체 기반 항암제, 나노항암제 등이 연구 중이며 이들 중 누가 4세대 항암제로 사용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암은 왜 생길까요? 암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바와는 달리 암의 제1원인은 노화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세포 분열의 누적 횟수가 늘어나는 만큼 유전자 변이가 발생하여 암세포가 생길 확률도 높아진다는 뜻이고, 면역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암세포를 조기에 사멸시킬 힘도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고대나 중세에 암 환자가 드물었던 이유는 평균 수명이 짧았기 때문입니다. 1930년대까지 암은 사망 원인 7위에 머무를 정도였습니다. 늙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노화가 암의 제1원인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암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암의 제2원인은 암 유전자의 힘이 세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하나하나마다 2만 개가 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들 유전자 중에는 정상세포를
암세포로 변하게 하는 암 유전자들이 있는데요. MYC와 같은 암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지게 되면 그 세포는 돌연변을 일으켜 무한증식, 침윤, 전이하는 암세포가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세포 내에는 암 유전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P53과 같은 암 억제 유전자도 같이 존재합니다. 암 억제 유전자는 암 유전자 스위치가 켜지지 않도록 작용합니다. 암 유전자와 암 억제 유전자가 균형을 이루거나 암 억제 유전자의 힘이 클 때 세포는 암세포로 변하지 않습니다만, 암 유전자의 힘이 세지면 불행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동물성 단백질 위주의 나쁜 식습관을 가지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간염 바이러스나 인유두종 바이러스와 같은 위험한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암 유전자의 힘이 세집니다. 최근 들어서야 암이 왜 난치병이거나 불치병인지, 어떤 환자한테는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왜 다른 환자한테는 전혀 효과가 없는지 그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의 유전자 변이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정상세포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따라서 암세포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화면에는 6명의 유방암 환자로부터 수집한 암세포의 유전자 지도가 보이는데요. 똑같은 유방암 환자라도 암세포의 구조는 완전히 다르죠? 암 환자에 따라 암세포의 구조가 다르다는 말은 암 환자에 따라 암을 치료하는 방법도 달라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자물쇠가 다르면 열쇠도 달라야 하는 것과 같죠. 인류는 아주 오랫동안 모든 자물쇠를 열 수 있는 만능 열쇠만을 찾아왔고, 맞지 않는 구멍에 무리하게 열쇠를 집어넣고 돌리다 보니 자물쇠 자체가 망가지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암을 정복하는 비결은 2가지입니다. 세포에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막는 수단을 찾거나, 정상세포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돌연변이 세포를 제거하는 수단을 찾는 것이죠. 개인별 DNA 지도가 완성되는 날도 멀지 않았기에 환자별로 최적화된 암 치료법을 발견하는 날도 곧 오리라 믿습니다. 아메바, 집신벌레, 유글레나, 이들은 다른 생물들과는 달리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부러우신가요?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세포가 하나뿐인 단세포 생물이라는 점입니다. 단세포 생물은 세포 분열을 하면 새로운 개체로 분리되기 때문에 무한증식, 침윤, 전이하는 암세포로 변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 암 연구자들의 필독서로 인정받고 있는 책, The Biology of Cancer, 암 생물학이라는 책을 쓴 로버트 와인버그 박사는 암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암은 모든 다세포 생물의 숙명이다. 100조 개의 세포를 가진 다세포 생물인 인간에게 암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다세포 생물과는 달리 인간은 자신의 숙명에 무기력하게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과거를 분석해서 위험에 대비하고 문제를 해결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뛰어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상철 감독님을 비롯한 대한민국 모든 암 환우의 회복과 완치를 기원합니다.